사랑은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줄 수도 있고, 어긋난 사랑은 질투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혹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고 싶은 유일한 영화, 미인도입니다. 이건 조석의 매작도로구나. 신한평의 아들 신윤복의 그림의 칭찬 일색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의 여동생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선 최고의 화가는 김홍도라는 사실에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내 너의 신묘한 붓질을 직접 보고 싶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윤복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여동생이 신윤복이란 이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여동생이 그렸기 때문이죠. 윤복은 아버지의 욕심을 채워줄 도구가 되어 자기 삶을 부정당합니다. 모든 스승은 결국 제자에게 죽게 되는 법. 윤복은 김홍도의 제자로 들어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깨뜨려 노비가 될 뻔한 강물을 그림으로 구해주면서 그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풍속화 그릴 때를 소개해주다 우연히 윤복이 여자임을 알게 되는데요. 윤복의 굴욕스러운 상황을 이번엔 강무가 구해준 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구경꾼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고 반대로 씨름꾼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이는데 왜 한 그림 속에 두 가지 시점을 사용하셨습니까? 씨름도의 유명한 특징을 물어 관객을 주목시킵니다. 그에 대한 김홍도의 대답은?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마음이 원하는 걸 보고 있다. 요즘 내 마음이 보고 있는 건 무엇이냐? 이 물음에 윤복은 활짝 웃으며 황소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강무가 직접 만든 붓을 주며 황소 타서 진 빚을 갚겠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대사를 쓰지 않고도 윤복의 마음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련된 연출입니다. 이윽고 강무를 찾아갑니다. 윤복과 강무의 심야 데이트와 윤복의 그림을 보며 흐뭇해하는 김홍도를 교차 편집하는 장면은 그림을 소재로 한 이 영화의 백미로서 관객이 이 영화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월화정인을 시작으로 싹틉니다. 오늘만 날이요? 내일 또 오셔요. 이제 오는 게냐? 클로즈업한 인물에게 삽입한 내레이션이 스크린의 한계를 넘어 실물 그림을 보는 듯한 몰입도를 선사하고, 흐뭇해하는 김홍도의 반응샷을 따라 우리도 덩달아 신나게 됩니다. 또한 월야미래를 통해 김홍도가 깊어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기에 이 장면이 꼭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화난 듯 책을 닫아버리는 김홍도의 행동에 맞춰 멈추고 화면마저 암전됩니다. 김홍도의 질투심을 강조하여 심화되는 갈등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영화는 실제 현실을 윤복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이를 표현한 그림을 소개하는 특이한 방식을 취합니다.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순간을 그림으로 남겼음을 강조하며 윤복이 얼마나 속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윤복은 자신의 그림 실력 때문에 죽게 된 오빠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아버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남장까지 감행하여 궁에 들어왔습니다. 타인에 의해 규정되어 버린 자신의 처지가 마치 갇혀버린 새 같았을 것이고 너만이라도 자유롭게 살라며 놓아주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속화는 유교사회에서 더럽고 음탕한 것이라 치부하지만 어째서 오도하시는 겁니까? 어쩌면 본능에 충실한 더없이 순수한 모습입니다. 속화에 대한 애정은 자신의 인생과는 반대로 마음이 느끼는 대로 사는 이들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날아오른 새를 바라보며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갑니다. 윤복이 새를 구해줬듯 강무가 그녀에게 여자옷을 선물합니다. 낯설게 거울 앞에 선 윤복이의 본연의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조선 땅에서 네가 제일 아름다워. 강무와 윤복 사이에는 거울이 자주 등장합니다.
강무는 거울을 팔면서 첫 등장했고 윤복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거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성의 감정을 느낀 순간에도 거울이 있었고 첫 데이트에서는 거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자 옷을 입고선 장소도 역시 거울은 자기 모습을 오롯이 보여줍니다. 강무의 사랑이 거울을 통해 잃어버린 윤복의 삶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에 비해 강무는 윤복을 만나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강무는 천민 신분인 대장장이기 때문에 내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성격은 자유로움 그 자체입니다. 맑고 고든 기운은 오직 화선의 눈빛에만 있으이. 양반 신분의 왕이 총애하는 최고의 화가를 부르는 말이 내 거 갚죠. 어느 세월에 그 석화가를 때를 아느냐? 차가 형님은 안 보이네. 형님이라 부르는 패기까지. 노비! 어디 멋대로 나를 노비로 부려보셔! 강무의 삶과 기술이 존중받지 못하지만 윤복이 강무로 인해 행복해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죠. 강무는 자신의 온전한 삶을 가둬버린 윤복이 나와 있을 때 한없이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이유를 찾았을 것입니다. 윤복의 사랑이 신분의 한계로 가져보지 못한 강무의 삶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에로티시즘을 표방한 이 영화는 비단 사랑의 아름다운 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네 제자의 그림 실력은 어떠한가? 좀 설레입니다. 김홍도는 윤복의 재능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시작으로 윤복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강무와 함께 떠나려는 윤복을 보며 소유욕처럼 그녀를 곁에 두고자 합니다. 강무는 우리 집에 데리죠. 요즘은 왜 화선의 속화를 볼 수 없는가? 남부러운 것 없는 조선 최고의 화가가 윤복의 곁에 다른 남자가 있는 광경을 보곤 옛 여자에게 욕정을 풀려는 행보나 둘을 떼어내기 위해 강무를 살살 꼬시는 모습은 사랑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모습에서 영화는 그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옛 여자는 지금도 김홍도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바로 기녀 설화입니다. 진짜 남자를 알아보는 여자의 직감이지요. 남심을 녹이는 화술과 특유의 밀고 당기기로 작중 최고의 기녀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음지에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할까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꾸며야 하는 삶을 사는 설화에게 그 저고리 말이다. 내가 사주어 놓고도 실제로 입은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구나. 수수해 보이는 옷 선물은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운 존재임을 알려주면서 이제는 양지의 삶으로 오라는 김홍도의 초대였을 것입니다. 외적인 미를 가꾸는 설화에게 내적인 그림 실력을 키우는 김홍도는 어두운 기녀 인생을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유혹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설화의 방식으로 인해 둘의 사랑은 어긋나게 되고 자신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면서 윤복이만을 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설화의 사랑은 원망으로 변하여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몰라. 미인도는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찾았고 그걸 간직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무와 윤복의 아름다운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설화와 김홍도의 사랑까지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유혹받고 흔들리는 그 연약한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렸을 뿐입니다. 네 사람이 얽힌 관계를 그림이 부드럽게 연결해주며 영화 미인도만의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윤복은 자신을 투영한 그림 미인도를 그리며 본연의 자기 모습을 찾았습니다. 떠내려가는 미인도 그림을 보며 옅은 미소를 띱니다. 그녀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고 싶은 유일한 영화 미인도였습니다.